지난 겨울 특히 1월, 2월 기상 여건이 굉장히 포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 재배 농업인들께서는 금년에도 꽃이 빨리 펴서 냉해가 심하게 입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기상 여건을 분석을 해보면 사과 재배 농업인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벌써 3월 하순입니다. 지난해 너무 힘든 1년을 보내셨는데 또 어느덧 영농철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전정하고 시비하고 금년 농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물론 뭐 일부는 아직도 전정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금년 상황으로 보면 뭐 전정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전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신 분들은 개화 전까지만 전정을 마무리 져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특히 이제 후지 같은 경우는 화합 분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년도 후지 품종의 경우 화합 분화율이 5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꽃눈처럼 생겼지만 검사를 해보면은 꽃이 아닌 게 거의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화분화율이 낮은 경우에는 차라리 전정을 조금 다소 늦춰서 어느 정도 발화가 되고 꽃을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하셔도 오히려 그게 더 안정적인 착과수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전라북도 남원시에 속해 있는 산동면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해발이 180m 정도 되는, 남원에서는 평야지에 속한다고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무 상태를 보면 홍로는 이제 발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후지는 뭐 지금 꽃눈 상태를 보면 발화하려면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은 더 있어야 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특히 1월, 2월 기상 여건이 굉장히 포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 재배 농업인들께서는 금년에도 꽃이 빨리 펴서 냉해가 심하게 입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기상 여건을 분석을 해보면 1월하고 2월은 2023년에 비해서 온도가 약 2도에서 3도 정도, 뭐 최고 최저 평균 2도에서 3도 정도 높은 그런 기상 여건을 보였습니다. 이 겨울철에 이렇게 온도가 전년보다 높다면은, 이 기상 여건이 지속됐다면은 아마 금년 개화 기간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빨라질 걸로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들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3월 기상을 분석을 해보면은 전년보다, 즉 2023년보다 2도에서 4도가 오히려 낮습니다. 최저 기온도 낮고 최고 기온도 낮고 평균 기온도 전년에 비해서 한 2도에서 4도 정도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 지금 요 시기쯤 됐으면 아마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홍로 같은 경우, 지금 이거는 홍로 품종인데요. 홍로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 전엽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적어도 한 4, 5일,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꽃이 늦게 피지 않을까, 오히려 평년 수준으로 개화 기간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중장기 기상 전망을 보면 이번 꽃샘 추위 지나가고 4월부터는 큰 추위는 없는, 즉 뭐 최저 기온이 뭐 마이너스 4도, 5도 떨어지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화기 때 꽃이 저온 장애를 받을 수 있는 한계 온도는 2.7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꽃눈 상태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마이너스 2.7도 이하로 떨어지면 뭐 홍래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 정도 저온 장애를 받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도에서 4도 떨어져야 90%가 장애를 받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기상 전망을 보면 뭐 4월에는 큰 저온 현상은 없을 걸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뭐 꽃만 정상적으로 개화가 된다면 금년에는 냉해 없이
뭐 냉해가 설령 온다 하더라도 약하게 냉해를 입는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꽃 상태죠. 물론 홍로는 지금 꽃눈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과원도 지금 홍로하고 후지하고 꽃눈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 홍로는 꽃눈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후지는 꽃눈 상태가 약간 조금 빈약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꽃눈 상태 그리고 개화기 전후에서 그 기상 여건에 따라서 개화 기간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꽃눈이 힘이 좋은, 즉 저장양분이 충분하고 힘이 좋은 그런 꽃들은 개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갈색무늬병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도 이렇게 전정을 해보면 갈반병 피해를 본 과원들은 꽃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합니다. 물론 뭐 꽃을 잘라보면은 꽃눈인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꽃눈 크기나 꽃눈의 힘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약한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눈이 힘이 좋고 충실한 경우에는 개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죠. 우리가 보통 안정적인 결실을 되는 그런 조건을 보면 개화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딱 끝났을 때 이때가 기상 여건이 좋기 때문에 결실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전년도에 뭐 갈반병이나 또는 응애 피해에 의해서 잎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꽃들은 굉장히 빈약하고 또 정화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죠. 뭐 2023년도 후지 같은 경우 평균 개화 기간이 약 25일 이상 지속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화 기간이 짧을 때에는 뭐 적극적인 인공수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인공수분을 굳이 안 해줘도 결실이 잘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화 기간이 길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꽃의 수명도 짧지만 늦게 피는 꽃들은 거의 액화나 아니면 빈약한 정화 이런 꽃들이 피기 때문에 이런 꽃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죠. 자, 여기 보시는 이런 꽃들은 개화하고 수분 수정까지 걸리는데 3일에서 5일 정도만 그 안에만 수분이 되면은 수정이 돼서 과일이 되는 그런 상당히 꽃의 수명이 긴 그런 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 후지처럼 뭐 이거는 꽃으로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늦게 피는 꽃들 힘 좋은 정화가 피고 그 다음에 피는 꽃들은 꽃의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꽃들은 꽃의 수명을 하루나 이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개화 당일날 수분이 안 되면 수정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꽃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꽃이 힘이 좋은 정화에서 피느냐 아니면 힘이 약한 정화나 또는 액화에서 피느냐에 따라서 꽃의 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과원의 개화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해 주셔야 안정적으로 정화는 부족하고 액화에서 피더라도 안정적인 착과수를 확보하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 기간이 짧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물론 인공수분을 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인공수분을 하지 않아도 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분 수정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개화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지가 개화 기간이 길어지면은 늦게 피는 꽃들은 인공수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원을 보면 이 후지 꽃이 액화나 또는 빈약한 꽃이 피는 시기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품종들의 꽃들은 이미 다 떨어진 상태죠. 즉 수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꽃은 개화량은 많은데 나중에 척과할 때 보면은 착과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결실 부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갈반병 피해를 상당히 심하게 받은 과원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꽃이 굉장히 빈약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금년의 개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전년도에 갈반병 피해를 심하게 본 과원들은 인공수분을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늦게 피는 꽃들, 즉 액화나 빈약한 정화에서 피는 꽃들이 어느 정도 결실이 될 수 있도록
한 3번, 4번 거쳐서 인공수분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척과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 과원의 꽃눈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내 과원에 언제쯤 첫 꽃이 피겠다, 또 언제쯤 만개가 되겠다, 이것을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홍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아직 이제 발화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은 첫 꽃 피는 데까지 정상적인 기상 여건이라면 한 27, 8일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꽃눈이 완전히 벌어지면서 약간 푸른빛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전엽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전엽이 되고 첫 꽃이 개화하는 데까지 약 15일 정도 걸려요. 즉 발화하고 첫 꽃이 피는 데까지는 평균 25일 정도 걸립니다. 물론 이제 발화 후의 기상 여건에 따라서 최고 기온이나 최저 기온 또는 평균 기온이 높으면 뭐 2, 3일 정도 개화는 당겨질 수가 있고, 또 기온이 낮게 형성이 되면 뭐 2, 3일 정도는 꽃이 또 더 늦게 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라면 이 정도 꽃눈이 발화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적어도 첫 꽃 피는 데는 약 27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3월 22일이니까 25일로 보면 3월 22일 그러면은 4월 한 17일쯤, 지금 이 과원의 경우 홍로 같은 경우는 4월 한 15일에서 17일쯤 개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4월 15일에서 17일이면 물론 2023년에는 그때도 저온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금년 중기 기상 전망을 보면 아마 그 시기쯤 되면은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년에는 큰 냉해 없이 안정적으로 개화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화 첫 꽃이 피고 5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만개가 되죠. 측화까지 만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5일이 지나면 이제 수분 수정이 완료가 돼서 낙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낙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평균 35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5일이라면 뭐 한 24월 한 25일에서 27일경 이때면은 수정이 이제 완료가 돼서 낙화가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기상 상태로 보면은 뭐 작년 2023년보다는 꽃은 늦게 필 것이다. 그러면 꽃이 늦게 피면 금년에는 냉해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앞으로 기상 전망이 좋아서 냉해가 없다 하더라도 전년도의 갈반병 피해에 의해서 빈약한, 즉 저장량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개화기를 발화기를 맞이하는 그런 과원들은 초기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꽃의 상태를 조금 더 개선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수분 수정 능력을 조금 더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좀 빠르죠. 지금 상태에서는 빠르고 이보다 한 2, 3일 후면은 이게 꽃눈이 완전히 이렇게 발화가 돼서 약간의 녹색이 보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가 생육 초기에 영양 관리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 초기에 영양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뭐 꽃의 수명도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수분 수정을 좀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 그리고 일단 초기에 나오는 화촉엽, 즉 화촉엽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특히 갈반병 피해를 봐서 조기낙엽이 된 과원들은 반드시 이 초기 영양 관리를 해서 빈약한 꽃을 조금 더 활력을 실어주는 그런 상태로 전환시키는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발화기 때 영양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은 물 500리터에 요소 1 내지 1.5kg, 그 다음에 붕산 500g, 그리고 황산마그네슘 3kg 정도 혼용을 해서 연면 살포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화촉엽을 좀 더 크게 해주고 꽃의 수명을 연장을 해주고,
또 수분 수정 능력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아울러서 냉해가 만약에 왔을 경우에 이런 영양 관리를 해주시면은, 보통 홍로 같은 경우는 과경이 짧게 형성이 되죠, 중심과는. 그런데 그런 영양 관리를 해주시면은 이 과경이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영양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힘들었던 것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